뼈 골자에서 보는 뼈골의 윗부분에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자, 이 자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뼈를 발라냈다. 그러니까 그 뼈와 고기가 뼈에 붙어 있는데 그 고기를 다 잘라내서 뼈만 골라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입이 더해지면 입 삐뚤어질 괴자가 됩니다. 자, 이게 입구자이기 때문에 입은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것의 뜻은 뭐냐면 삐뚤어졌다라는 뜻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결합해서 입이 삐뚤어졌다. 삐뚤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 바르지 않다. 자, 이게 지금 뼈 발라낼 과, 우리는 이 한자를 이렇게만 쓰지만 다른 한자와 결합해서 갖는 뜻을 보니까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뼈 발라낼 과 이 이면에는 부정, 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뼈를 발라낸 것은 부정이 될까요? 뼈에서 살을 다 발라내 가지고 뼈만 추려놓는 것이 부정, 바르지 않다 라고 인식되는 것은 원래 뼈와 살이, 뼈와 살과 뼈는 한테 붙어 있어야 완전하다. 이런 개념이 전제되기 때문에 뼈만 발라낸 것은 부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몸은 척추, 뼈대가 되는 척추가 있고 거기에 살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내 몸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온전한 것인데 그 뼈로부터 살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글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것의 뜻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이 과라는 음가, 괴라는 음가에서 보듯이 기역의 음가가 기본, 이 글자의 기본 음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가 가서 이제 들어가서 만들어진 한자들을 몇 개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진할과 또는 허물과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이 글자의 내용에 이런 뜻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요것은 사람이 이동한다, 걸어간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간다, 진행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부정, 옳지 않다 이런 뜻을 이것이 담당하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자, 가기는 가는데 목적지가 여기에요.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다 못 가거나 또는 지나치거나, 말하자면 정확하게 딱 목표에 맞추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나가다, 허물 이런 개념은 더 가거나 덜 가거나, 그래서 그것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역의 음가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이 글자에, 이 두 개의 글자의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기역의 음가이기 때문에 기역의 음가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자를 보면 이 글자는 소용돌이 와자입니다. 자, 좌측에 있는 이것을 삼수변으로 보고, 물이 흘러가는 삼수변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게 물의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이 물은 그렇게 흐르는 것과 다른 부정, 그렇게 물이 원래의 원칙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은 그것과 다르게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소용돌이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게 소용돌이를 나타내게 되니까 원래 음가였던 기역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응으로. 자, 그 다음 그 아래 끝까지 마저 볼까요? 이 아래 글자는 우리가 재앙화라고 부르는 한자입니다. 자, 이 글자에서 재앙이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죠. 우측에 있는 것은 부정,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은 보일 시자인데,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냥 보인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 눈이 밝아서 보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보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보일 시자는 위에 있는 하늘, 그런 뜻입니다. 위에 있는 하늘에서 빛이 갈라져서 내려온다. 그래서 빛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본다. 그래서 보일 시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일 시자지만 그 이면에 이 글자의 내용은 뭐냐면 위,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일 시자로 쓰지만 보일 시자의 내용은 요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옳지 않게 내려온다. 이 부정과 만나면 이런 뜻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바르게, 부정이 아니라 정하게 내려오는 것은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옳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릇되게 내려와요. 그릇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기역의 음가를 가지고 있던 것이 지난다고 할 때는 기역의 음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소용돌이라고 할 때는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재앙이라고 하니까 이게 뭘로 변했냐면 히읗의 음가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 기역과 히읗,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응, 이렇게 음이 변하는 그 모종의 우리 자음 중에서 이 세 글자의 모종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역의 음가를 가진 한자는 다른 한자와 결합할 때 이응과 히읗으로 발음되는 것이 가능하다. 발음될 수가 있다. 또 똑같은 논리로 현재 이응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기역이나 히읗으로 그 음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히읗도 똑같습니다. 히읗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어떤 글자와 결합할 때 이응으로 바뀌거나 기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내용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 하나가 이겁니다. 기역과 히읗과 이응은 아직은 우리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고유한 소리, 음가를 갖게 되는데 그 음가들 사이에도 개통이 있다. 말하자면 기역으로 소리나는 한자는 히읗과 이응으로, 이응과 기역과 히읗이라는 요 범주 안에서만 음가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걸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자의 그 모양과 음가를 음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볼 것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는
우리 한자 자음에 이응과 기읍과 히읗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